여러분, 만약 오늘 밤 12시 대한민국에서 GPS가 갑자기 끊긴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내비게이션이 멈추는 수준이 아닙니다. 통신이 흔들립니다. 금융이 흔들립니다. 전력이 흔들립니다. 항공과 선박이 위험해집니다. 군사작전도 영향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국가 기반 시설이 연쇄적으로 멈추는 셧다운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공기처럼 당연하게 쓰는 GPS에 국가 생존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GPS는 대한민국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만든 시스템이고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특정 지역의 신호를 약하게 만들 수도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쟁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3조 7천억 원을 들여 한국형 GPS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름은 KPS,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입니다. 오늘은 이 KPS가 왜 단순한 우주 개발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인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GPS는 공짜가 아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GPS는 공짜잖아. 전 세계가 그냥 쓰는데 뭘 또 만들어?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GPS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내지 않는다는 뜻이지 그 시스템이 공짜라는 뜻은 아닙니다. 미국은 GPS 위성 수십 기를 띄우고 지상국을 운영하고 정비와 교체를 계속합니다. 이건 매년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미국은 왜 그걸 전 세계에 무료로 개방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GPS는 서비스가 아니라 전략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핵무기는 보유만 해도 위협이 됩니다. 하지만 GPS는 다릅니다. GPS는 매 순간 사용해야만 국가 기능이 유지되는 실전용 전략 자산입니다. GPS가 끊기면 진짜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GPS가 끊기면 제일 먼저 멈추는 건 내비게이션이 아닙니다. 바로 시간이 흔들립니다. GPS는 위치뿐 아니라 초정밀 시각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대 사회의 시스템은 시간이 정확해야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 금융, 주식 거래, 은행 송금, 결제 승인, 이런 것들은 초 단위가 아니라 밀리초, 마이크로초 단위로 시간이 맞아야 합니다. 통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지국, 데이터 센터, 인터넷망, 전력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력망은 전국이 동시에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그 균형이 시간 정보에 기대고 있습니다. 즉, GPS가 흔들리면 위치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리듬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GPS는 공기 같다. 보이지 않지만 사라지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진다. 끊길 수도 있다는 건 공포가 아니라 현실이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이 설마 끊겠어? 미국이 왜 우리를 괴롭혀? 하지만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GPS는 미국이 만든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전쟁 상황에서는 그 신호를 통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1999년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카르길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미국이 해당 지역 GPS 신호를 차단 또는 제한했다는 이야기가 오랫동안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는 군사작전과 항법에서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 사건이 던진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GPS는 언제든지 국가의 이익에 따라 조절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세계는 자국 우선주의가 더 강해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KPS를 만든다. 여기서 드디어 KPS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KPS,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위성항법 인프라를 구축하는 초대형 국가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3조 7천억 원 규모. 이건 단순한 연구 개발이 아닙니다. 국가 생존의 문제이고 디지털 시대의 안보 주권이며 경제적 독립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생명줄을 남의 손에 맡길 것인가, 우리 손에 쥘 것인가. 다누리 성공 신화를 만든 사람이 또 맡았다. 이 거대한 사업을 지금 책임지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김대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PS 개발사업 본부장입니다. 이 사람은 대한민국 우주개발 역사상 상징적인 성공을 만든 인물입니다. 바로 한국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입니다. 다누리는 우리나라가 달 궤도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낸 프로젝트입니다. 김 본부장은 다누리와 KPS를 이렇게 비교합니다. 다누리는 없는 길을 찾는 사업이었다. KPS는 우리가 이 인프라를 해낼 수 있는지 증명하는 사업이다. 즉, 난이도가 다릅니다. 다누리는 한번 성공하면 역사가 됩니다. 하지만 KPS는 성공해도 사람들이 체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기처럼 당연하게.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KPS는 기술만이 아니라 외교전이다. 여기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진짜 난제가 나옵니다. KPS는 기술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파수 확보가 필요합니다. 즉,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이 주파수를 쓰겠다는 걸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건 우주 외교입니다. 김 본부장은 다누리 사업 때 NASA와 협상한 경험을 KPS의 핵심 자산으로 꼽습니다. 당시 다누리에 실린 나사의 세도캠 탑재체 개발이 지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 본부장은 우리 시험 일정을 조정하며 나사를 배려했습니다. 이 양보가 훗날 신뢰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주 외교의 핵심은 먼저 주는 것이다. KPS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과 인프라를 국제사회에 제공해야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습니다. 즉, KPS는 기술 개발이 아니라 고도의 외교전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 질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KPS는 언제 완성되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이 편에서는 KPS가 겪는 성장통, 지연의 이유, 그리고 우리가 진짜 얻을 미래.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편에서 우리는 GPS가 단순한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국가 기반 시설의 생명줄이라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줄이 대한민국 것이 아니라는 것도 봤습니다. 그렇다면 한국형 GPS, KPS는 어디까지 왔을까요? 그리고 왜 이 사업은 예정대로 흘러가지 않을까요? 오늘 이 편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깊이 있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KPS가 지연되는 이유. 현재 KPS 사업은 초기 계획보다 일부 일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또 지연이냐? 세금만 날리는 거 아니냐? 그런데
김대관 본부장은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업 지연이 아니라 현실화 과정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은 처음 계획 자체가 추측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적인 계획을 현실에 맞게 업데이트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KPS는 그냥 위성 몇 개 쏘는 게 아닙니다. 위성, 지상국, 시스템 운영, 정밀도 검증, 주파수, 국제 협력,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느립니다. 하지만 느리다고 해서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 하필 3조 7천억인가? 3조 7천억. 이 숫자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그 돈이면 복지를 더하지, 도로를 더 깔지. 그런데 이건 비교 자체가 다릅니다. KPS는 복지냐 도로냐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이 멈추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건 돈을 벌어오는 인프라가 됩니다. 항법 시스템이 있으면 그 위에서 새로운 산업이 생깁니다. 정밀 위치 서비스, 자율주행, 드론 물류, 스마트 항만, 스마트 국방, 정밀 농업,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데이터입니다. PNT 데이터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든다. 김대관 본부장이 가장 강하게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초정밀 PNT 정보가 쌓이면 그 사람의 일생이자 역사가 된다. 이 말이 처음엔 좀 무섭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맞습니다. 초정밀 위치 정보는 그 사람이 어디를 다녔는지, 어디에서 시간을 보냈는지,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는지, 그 사람의 삶 자체를 데이터로 만듭니다. 여기에 AI가 붙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교육, 의료, 정책, 도시 설계, 교통, 재난 대응, 상상 못할 부가가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즉, KPS는 단순히 GPS 대체품이 아닙니다. 미래 산업의 기반입니다. 세계는 이미 항법 주권 전쟁 중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지금 세계는 이미 항법 시스템을 자국 중심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은 GPS, 유럽은 갈릴레오, 러시아는 글로나스, 중국은 베이더우. 이 나라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군사력만 강한 나라가 아니라 기술과 산업을 자기 손에 쥔 나라입니다. 항법 시스템은 그 나라의 위상입니다. 그 나라의 입지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KPS를 완성하면 전 세계에서 손에 꼽는 나라가 됩니다. 발사체, 위성, 달 탐사, 그리고 독자 항법 시스템. 이 조합을 가진 나라는 정말 많지 않습니다. 왜 지금 이걸 이야기해야 하는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왜 지금 KPS를 이야기해야 할까요? 첫째, 세계가 변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가 강해졌습니다. 둘째, 기술 의존도가 너무 커졌습니다. 과거에는 GPS가 흔들려도 대체할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통신, 금융, 전력, 물류, 모든 것이 정밀 시간과 위치 위에서 돌아갑니다. 셋째, 위협이 현실이 됐습니다. GPS는 단순히 끊기는 게 아니라 속일 수 있습니다. 스푸핑, 교란, 가짜 신호, 즉, 우리 시스템이 조용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넷째,
KPS는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10년 뒤에도 못합니다. 항법 시스템은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술과 경험이 쌓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대관 본부장의 출발점은 문방구였다. 이 이야기는 조금 인간적인 이야기입니다. 김대관 본부장은 어릴 때 어머니가 문방구를 하셨다고 합니다. 가게에 있는 조립식 탱크, 비행기 모형, 그걸 원 없이 만들었습니다. 수백 개는 만들었을 거라고 웃으며 말합니다. 그때부터 하늘을 동경했습니다. 공군사관학교에 지원해 파일럿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신체 검사에서 떨어져 조종사의 꿈은 접었습니다. 그런데 그 좌절이 지금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사람이 아니라 비행기를 만드는 사람, 위성을 쏘는 사람. 그는 말합니다. 내가 설계한 위성이 우주로 올라가 첫 영상을 보내왔을 때의 희열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이 말은 단순한 감동이 아닙니다. 지금 KPS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 희열보다 더 큰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달 탐사보다 더 현실적인 문제, 국가가 살아남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보이는 것에만 반응합니다. 전쟁, 사고, 폭발, 붕괴.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붕괴입니다. GPS가 끊기는 순간, 시간이 흔들리는 순간, 국가 시스템이 조용히 멈추는 순간, 그 순간이 오기 전에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KPS는 우주개발 사업이 아닙니다. 디지털 시대의 국가 생존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지금 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중에는 늦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 국가와 시대를 움직이는 이슈를 쉽고 깊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